예, 안녕하십니까. 자, 공인중개사 세법 특강입니다. 자, 오늘은요, 재산세 파트 중에서도 이제 OX 퀴즈를 해볼게요. 예, OX 문제를 하시면요, 이게, 익혀두신 지문이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예, 이것만 정확하게 집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제일 먼저 과세 표준에 대한 OX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가시죠.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현재 개인, 법인 구별 없이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자, 주택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잘 보세요. 과세 기준일 현재 개인, 법인 구별 없이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만약 이게 지문에 시험 문제 딱 나왔을 때는요, 이거 정말 혼동하기 쉽습니다. 진짜로 혼동하기 쉬워요. 지금 묻고 있는 건 뭡니까? 과세 표준을 묻고 있잖아요. 시가 표준액이 곧 과세 표준이다. 결론은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요, 개인, 법인 구별 없이 이 말이 들어가니까 첫 번째 헷갈리고요. 그 다음에 지문이 그럴싸하게 보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이건 정답입니까? 틀렸어요. 자, 한번 그 다음 페이지 보충 설명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산세 계산 구조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주택이다. 그러면은 시가 표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60% 곱해야죠. 이게 뭡니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잖아요. 예,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반드시 곱해야 비로소 과세 표준이 도출된다. 예, 시험 문제는 이걸 묻고 있잖아요. 따라서 그 다음 페이지 요약임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요, 과세 표준은요, 재산세 과세 표준은 무조건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 물론 선박 항공기는 이거 없이 그대로 바로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이 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물건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물건들, 토지, 건물, 주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가시죠. 앞으로 가시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야 한다라는 말이 없으니까 틀린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 주택일 경우에는, 자, 그 다음요.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주택. 자, 법인은 제외한다. 주택. 자, 주택의 경우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서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뭡니까? 한도로 한다. 자, 세부담 상한이 있다 그랬죠? 재산세, 종부세 모두 다 있습니다. 그런데 100분의 150은요, 요거는 종부세입니다. 종부세는 맞아요. 그런데 재산세도 그러면은 100분의 150이냐, 즉 작년에 만약 재산세가 100만 원 나왔다면은 올해는 150만 원까지 1.5배잖아요. 따라서 올해는 150만 원까지만 재산세를 내야 되느냐, 그걸 넘어가는 금액인 만약 재산세가 나왔다. 그럼 그걸 갖다가 재산세 계산 금액에서 뺀다 그랬죠. 자,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충 설명이 있습니까? 자, 보세요. 재산세 세부담 상한이 있다 그랬죠. 이거는요, 공시 가격에 따라서 재산세는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3억, 6억 초과, 105%, 110%, 130% 이렇게 3단계 구간으로 되어 있어요. 종부세는 100분의 150, 1.5배 맞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거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 페이지 다시 가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100분의 150은 종부세에 해당되는 거고요. 재산세는 세 단계로 구분된다. 자, 그 다음요. 재산세의 과세 표준을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재산세 과세 표준을 시가 표준액의 공정가액 비율을 곱하여 선정할 수 있는 대상은, 자, 토지와 주택에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지금은, 자, 과세 표준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아까 주택은 아까
공정시장 가입비율 60% 곱하죠. 토지도 공정시장 가입비율 70%죠. 곱하죠. 그러면은 다른 뭐가 하나 더 있습니까? 아니면 이 두 개만 해당됩니까? 정답은 틀렸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주택은요, 과세 표준을 구할 때 60%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곱하면 되죠. 예, 맞죠? 자, 그 다음요. 토지는, 그렇죠. 70%를 곱한다 그랬죠. 건물, 건축물 있잖아요. 건축물도 시가 표준액의 70%,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 70%입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는요, 아까 주택과 토지만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곱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제를 다시 한번 가보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토지와 주택이 하나다. 여기에 건축물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토지, 주택, 건축물 이 세 가지가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곱하는 거다. 무엇을 할 때? 과세 표준을 구할 때. 자, 그 다음요. 법인이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 재산세의 과세 표준은 법인 장부에 의해 입증된 경우로 과세 기준일 시점의 장부가액이다. 자,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법인이 토지를 보유했습니다. 법인이 토지를 갖고 있어요.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인 장부에 의해 입증된 경우로 과세 기준일 시점의 장부가액이다. 법인 장부를 보니까 토지가 3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 그 3억이 법인 재산세 과세 물고 있으면 과세 표준이 됩니까 이 말입니다. 그죠? 이게 정답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요. 재산세는요. 법인 장부가 이런 말이 법에 없습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무조건 토지는요.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 가입 비율 몇 퍼센트? 70%. 예, 무조건 그렇게 구합니다. 요거는요. 취득세하고 관계 있습니다. 취득세에서 이런 장부가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재산세는 이런 말이 일절 없습니다. 무조건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 가입 비율입니다. 과세 표준 구할 때. 예, 자, 그다음요. 자, 이제 세율을 한번 볼게요. 세율 파트 이것도 아주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가시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어떻게 됩니까? 정답입니다. 자, 보충 설명 다음 페이지 가시죠. 주택은요, 세율이 초과 누진 세율입니다. 그래서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 해당 주택별로 주택이 얼마짜리냐, 해당 주택별로 이렇게 세율이 달라진다 말이죠. 따라서 앞 페이지 보시면요, 지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표준세율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는요, 표준세율만 공부하시면 돼요. 표준세율하고 중과세율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과세율. 그러나 그건 공부하지 마세요. 그건 볼 필요 없고요. 표준세율만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세율은 전부 다 우리는 표준세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택별로 조금 더 이걸 갖다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주택의 그죠? 가격별로, 공시 가격별로, 시가 표준액별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그런데 뭐 어쨌든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건 맞잖아요. 예,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자, 그다음요. 재산세의 세율 적용 시 법령에 적용된 별장과 고급주택은 1,000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자,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재산세 세율 적용 시 법령에 적용된 별장과 고급주택, 별장 고급주택은 1,000분의 40이다. 그리고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자,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오케이,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 별장 1000분의 40 맞는 얘기예요. 문제는 고급주택입니다. 고급주택이 재산세 세율에서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자, 정답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요. 우리가 주택은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은
일반적인 주택하고 별장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별장은 1000분의 40 맞습니다. 1000분의 40, 4%니까 어마어마한 세율입니다. 재산세가. 그런데요, 앞에 가시면요, 고급 주택은요, 이거는 재산세에서는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재산세에서 고급 주택 뭐 얼마짜리 이상의 고급 주택은 뭐 1000분의 40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따라서 이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주택 하면은 일반 주택, 별장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별장만 1000분의 40. 예, 그다음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 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자, 7번 가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자, 이런 경우 있죠. 우리가 주택인데, 단독주택인데 건물은 아버지 거, 땅은 아들 거. 예, 우리 거래처도 그런 경우 있어요. 자, 그래서 각각 소유자가 다릅니다. 자, 이런 주택인데, 자, 이럴 때 세율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 문제인데요.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 계산한 과세 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이 지문은요. 아버지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주택에 뭐랬습니까? 가액, 시가 표준액이 있겠죠. 거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가지고 과세 표준을 구하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 또 따로 구하고,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과세 표준을 갖다가 별도로 구할 것이냐, 이런 걸 묻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충 설명이 있습니까? 없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이 말이죠. 건물은 아버지 거고 땅은 아들 거다. 그러면요, 주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계산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 건물하고 주택 토지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가지고 시가 표준액을 계산하겠죠. 거기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 곱하죠. 그러면 그게 과세 표준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 세금이 나오겠죠. 그 세금을 주택 아버지 거, 토지 아들 거 이렇게 안분 나눠야 됩니다. 나누는 기준은요. 이게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참고로 나누는 기준은요. 건물의 시가 표준액 있죠. 토지의 시가 표준액 있죠. 그 비율대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6대 토지가 4다. 그럼 6대 4 아니에요. 그럼 재산세가 1000만 원 나왔다. 그러면은 건물은 60%니까 600만 원은 아버지한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면 되고요. 나머지 400만 원은 아들한테 부과를 하면 되겠죠. 따라서 과세 표준을 따로따로 이렇게 소유자별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에 뭉뚱그려 가지고 전체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주택 건물 소유자한테 안분, 시가 표준액대로 안분해서 이제 고지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이거는요. 자, 그 다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탄력 세율. 자, 5년간 적용한다. 자, 이 지문은요, 얼핏 보면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주 뭐 깜빡 넘어가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죠. 보충 설명. 자, 탄력 세율이 있습니다. 재산세는요, 탄력적으로 세율을 운영합니다. 불가피한 상황,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는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이걸 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재산세를 가감입니다. 가 플러스 감은 마이너스 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만 이거는요, 한번 적용을 하면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그 해만 이렇게 50% 가감을 하는 거지, 그 다음 해는 다시 정상적인 재산세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지문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까지는 아주 문장이 깨끗합니다.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틀렸죠?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5년 아니잖아요.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요거 말장난, 이건 많이 넘어갑니다. 아주 쏟기 좋잖아요. 자, 그 다음요. 과세 표준이 5억 원인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과밀억 채권역 외에
면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2.5이다. 자, 9번입니다. 과세 표준이 5억짜리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 외의 그죠? 읍면지역의 공장 건축물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2.5. 자,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요. 공장용 건축물입니다. 자, 공장용 건축물 어떻습니까? 1000분의 2.5 맞죠? 1000분의 2.5 맞죠? 그런데 다음 페이지 가시죠. 배경 설명이 있습니까? 정답입니까? 정답 맞아요. 정답 맞는데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건축물은요. 1000분의 2.5입니다. 1000분의 2.5. 맞아요. 근데 앞에 가시면요. 여기서 왜 이렇게 지문이 조금 복잡하게 되는가 하면요. 요 말입니다. 수도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과밀 억제 권역 외의 이 말이 나왔죠. 과밀 억제 권역 안에 있으면요. 이게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중과세율은 공부하지 말자 그랬죠. 예, 그건 공부하지 맙시다. 따라서 외의 지역 아닙니까? 따라서 이거는 일반 표준세율로 가거든요. 그게 바로 건축물은 1000분의 2.5 이겁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 이건 아무 필요 없는 말인데 넣어놨어요. 이게 바로 현혹 자료. 공장용 건축물 1000분의 2.5. 예, 오케이. 맞는 말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부가징수입니다. 재산세의 소위 말하는 이제 절차 규정이 되겠죠.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합니다. 자, 보시죠.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다. 자, 첫 번째 너무너무 쉬운 거 나왔습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이다. 에이, 무슨 소리. 자, 틀렸죠? 너무 쉽죠? 6월 1일이죠. 예, 종부세, 재산세 모두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세 기준일 6월 1일. 자,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 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 원이다. 자, 그러면은 조례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일정 금액 미만이다. 재산세가 일정 금액이 안 된다 그러면은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요거는 한 번에 몰아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었죠. 자, 정답입니까? 틀렸습니다. 아니, 이거 좀 맞는 거 아닌가? 9만 원이도, 오케이, 다음 페이지 가시죠. 다음 페이지. 이게 왜 틀렸습니까? 자, 우리가 말이죠. 재산세는 말이죠. 1기분과 2기분으로 구분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건축물 토지의 2분의 1, 그리고 선박 항공기는요, 1기분 납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주택이 2분의 1, 그리고 토지는요, 2기분 납기 아닙니까? 따라서 9월 달에 납부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시면요. 그런데 일괄 징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요. 주택만 해당됩니다.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다. 그러면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조례에 정하면 됩니다. 일괄 부과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조례에 정하면요. 따라서 주택 재산세는 1기, 2기, 2분의 1씩 나누어 내는데 2기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1기에 7월 달에 그냥 몰아서 20만 원 이하 전체 금액을 일괄 고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납세자는 일괄 납부를 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일괄 징수입니다. 그런데 주택만 가능하다. 자, 그럼 질문을 다시 가시죠. 어떻게 장난질을 쳤는지. 토지. 아예 대놓고 얘는 지금 장난치고 있죠. 그런데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 원, 여기에 사람들이 눈이 간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 사람 눈이 탁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맞는 거 아닌가? 20만 원 미치고 이거 맞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문제는 토지다. 토지는 절대로 안 된다. 왜? 토지는 자체가 이미 2기분 아닙니까? 나누어서 낼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는 해당 사항 없다. 틀린 말. 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전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요.
12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법령에 따라서 납부할 세액의 전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무엇입니까?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분납. 자, 재산세 분납 가능합니까? 오케이, 가능하죠. 종부세도 분납됩니까? 오케이, 종부세 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말이죠. 일단 500만 원이 일단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개월이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고, 자, 이 두 가지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요. 자, 정답은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보시죠. 그 다음 페이지 가시죠. 왜 틀렸습니까? 자, 일단은요. 재산세는 얼마 이상, 얼마가 기준금액이죠? 500만 원을 초과해야 할 수 있다. 저 250이죠. 제가 착각했네요. 250입니다.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해서 나왔을 때 분납이 가능하고요. 종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250만 원 초과해요. 재산세, 종부세 똑같습니다. 200만 원 나왔다. 그럼 분납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키워드. 그 다음 페이지. 분납 기간은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그런데 종부세는요. 6개월 이내예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산세는 2다. 종부세는 6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분납의 방법이죠. 이거는 재산세, 종부세 똑같습니다. 자, 500만 원 이하로 재산세가 나왔다. 그러면요. 일단은 250만 원은 무조건 내야 된다. 그죠? 무조건 납기 안에 무조건 내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분납을 하는데 2개월 이내에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500만 원이 초과된다.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나왔다. 재산세가. 그러면 일단은 말이죠. 절반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절반 1,000만 원을 일단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절반을 갖다가 이제 분납을 2개월 이내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종부세가 되면 이제 여기 6으로 바뀌죠. 6개월 된다는 거. 나머지는 재산세, 종부세가 똑같습니다. 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자, 그럼 앞 페이지 가시죠. 자, 어떻게 장난질을 쳤는지. 자, 500만 원 초과 맞죠? 500만 원 초과하면은 분납할 수 있죠. 250만 원 초과하면 되니까. 자, 납부할 세액의 전부를 분납 아니잖아요. 납부할 세액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0만 원 이하냐 500만 원 초과하느냐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반드시 내도록 돼 있잖아요. 따라서 전액이 하는 거는 틀린 말이고 이것도 틀렸잖아요. 2개월 이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납부할 세액의 전부를 분납 이 말 틀렸고 그 다음에 6개월 틀렸다. 이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제가 다음요. 자, 이제 비과세를 갈게요. 재산세 비과세에도 OX 문제가 나오는데요. 늘 제가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재산세 비과세는요. 이거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나옵니다. 법에 있는 그 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이지 문제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공부를 한 사람은 맞추는 거고 안 본 사람은 무조건 찍어야 되고. 자, 그럼 가시죠. 과세기준일 이후에 과세객체인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취득연도에 대한 재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자, 과세기준일 이후에 과세기준일 언제입니까? 6월 1일이죠. 그럼 과세기준일 이후에 과세객체인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6월 30일에 집을 샀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취득연도에 대한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6월 1일 현재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고 과세 기준일 지난 다음에 산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은 그 해는 그죠? 의무가 없죠. 이거는 너무나 쉬운 표현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 자, 그다음요. 재산세의 세액이 3,000원 미만일 때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요 문제는요.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거는 사실 쉬운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재산세가 3,000원 미만일 때 그야말로 금액이 너무 작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 이런 규정은 있어요.
규정은 있는데 요 3,000원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어떻습니까? 정답입니까? No. 이건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가 하면요. 자, 요게 말이죠. 이게 법에 보면요. 재산세 법에 보면요. 짤막하게 한 줄 착 있어요. 그런데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요. 재산세 소액 징수 면제라고 하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거기서요. 재산세가 2,000원 미만일 때, 2,000원 미만일 때는 재산세를 아예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왜? 찌질하니까. 이거 거두려고 말이죠. 지방자치단체 세정과 공무원들이 뛰어다니면서 그죠? 아무런 실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 재산세는 2,000원 미만이다. 그러면은 세금 없다. 예. 근데 앞에 지문은 3,000원이잖아요. 예, 틀렸죠. 3,000원 아니고 2,000원이에요. 자, 그다음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단체와 재산세 과세 물건을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공공단체와 자, 재산세 과세 물건을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연부, 소위 말하는 할부 계약, 그 재산의 사용권을 갖다가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자, 요거요. 국가지방자치, 이건 뭐 기억하지 마세요. 다 쓸 때, 이거는 이까지 가면 너무 힘들어요. 국가지방자치단체하고 연관되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요, 납세 의무자하고 비과세 두 개입니다. 요 두 개를 교묘하게 섞어서 장난을 하는데요. 자, 이거는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죠. 왜 틀린가 하면요. 자, 우리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하고 관련된 문제는요,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국가지자체하고 일반 민간인이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대금을 연부로 지급하는 계약을 하고 그 사용권을 이 사람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때는요. 누가 재산세를 내느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눌러보시죠.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 비과세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이 사람하고 국가하고 또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사람이 대금을 선수가 먼저 줬어요. 그리고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이 사람이 받았다. 그럼 이 사람이 뭡니까? 눌러보시면 납세 의무자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비과세가 아니라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그래요. 지금 시험 문제는 요게 방금 이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에 재산세 비과세죠. 예, 국가지자체 관련된 비과세. 국가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은 비과세입니다. 재산세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지자체가 1년 이상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되 말이죠. 이랬을 때도 비과세입니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유료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로서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을 하고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는 이때는 국가지자체한테 재산세를 매기겠다. 그죠? 국가지자체한테 재산세를 매기겠다. 요거는 비과세 규정입니다. 비과세 규정. 이 지문은요, 그대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예, 이거를 갖다가 말을 비꼬고 말을 꼬아가지고 그렇게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말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 페이지 가시면요. 시험 문제는 요게 나왔죠? 요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뭡니까? 앞 페이지 다시 가세요. 뭡니까? 비과세 맞습니까? 비과세 아니잖아요. 납세 의무자는 그렇죠. 사용자한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과세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장난을 합니다. 그렇죠? 그럴싸하잖아요. 따라서 요거는요. 문장을 그대로 기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요. 재산세 과세 물건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재산세 과세 물건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자, 이것도 납세 의무자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자, 교묘하게 말을 갖다가 어렵게 만들었는데 정답입니까? No,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왜 틀렸습니까? 자, 예외적인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자, 소유권 기속이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법적 분쟁이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토지가 누구 거냐? 내 거다 이렇게 싸울 수 있겠죠. 이럴 때는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 재산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한테 재산세를 내게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비과세가 아니다. 그죠? 비과세가 아니고 얘한테 지금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 소유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얘가 제일 만만하죠. 얘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 토지를. 그래서 얘한테 납세 의무자, 얘한테 세금을 이제 매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방금 다시 한 번 더 가시죠. 앞 페이지로.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 나오면요 아주 헷갈리기 쉬워요. 자, 그다음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답 과수원 및 대지를 포함한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자, 이번에는 군사시설 나왔습니다. 군사시설, 군사기지라는 말이 나오면요 일단 지문이 있는데요. 일단 군사 어쩌고 저쩌고 하면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맞아요. 그런데 그 군사기지 그 안에 있는 뭡니까? 전답 과수원 및 대지는요 이거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죠. 자, 정답입니까? 네, 정답이죠. 그래서 군사기지의 뭐 보호구역, 그죠? 통제구역 이 말이 나오면은 이거는 비과세구나, 그죠?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사용이 많이 제한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비과세인데 전답이죠. 전답, 밭이다, 논이다, 과수원이다, 대지다 이런 거는 그 안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재산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지문도 아주 뭐 비과세 파트에서는 단골 손님입니다. 그래서 전답이 나왔다. 이거는 과세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말이죠. 재산세 비과세 중에서 군사기지 내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예요.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죠. 군사기지 보호구역이다, 뭐 통제보호구역이다. 하여튼 말만 들으면은 이거는 뭐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기 어려운 곳이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따라서 이런 거는 전부 다 비과세인데 이 안에 있는 요 보호구역 안에 전답 과수원 대지는 재산세를 과세하겠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또 있습니까? 예, 이번에는요, 재산세 중에서 토지입니다. 예, 토지에 관련된 OX 문제, 이걸 풀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토지는요,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합, 별도, 분리, 이 세 가지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중에서 분리를 갖다가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되죠. 분리를 정확하게 암기하면은 나머지 별도는요, 별도 종합은요, 이거는 뭐, 분리 아닌 것만 고르면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시죠.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분리과세 대상이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종중. 자, 키워드만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요, 키워드 따라가야 돼요. 종중이 가지고 있다. 임야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뭡니까? 눌러보시죠. 분리과세 대상. 맞죠? 분리과세. 분리를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일단 종중이 나오면요. 종중은 분리한다. 종중은 나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종중은 분리해야 돼요. 그래서 종중 임야는 분리과세 대상이다. 자, 그 다음요. 과세 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분리과세 대상이다. 자, 이거는 뭐 너무 쉽죠? 염전 다른 말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는 말이고요.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이런 말도 뭐 법문구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일단 염전 나오면은 분리해야 된다. 그렇죠. 짠 물은 분리해야 되죠. 그래서 염전은 분리과세 대상이다. 정답 맞죠? 예, 그 다음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는 별도 합산과세 대상이다. 자, 지문은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토지의 종류를 구분할 때는 핵심 키워드를 찾아가자. 자, 뭐가 있습니까? 회원제 골프장 나왔죠? 회원제 골프장은 뭡니까? 분리과세 대상 토지. 그런데 뭡니까? 이 아닌,
그야말로 참 출제위원이 말이죠. 장난을 좀 했네요.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토지랍니다. 자, 이거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별도 합산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 토지는 분리,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토지는 별도입니다. 자, 그 다음이요. 회원제 골프장형 토지로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분 등록이 되는 토지는 별도 합산과세 대상이다. 자, 이것도 키워드를 쫓아가면 됩니다. 키워드 뭡니까? 회원제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 맞죠? 이거는 뭐 어떻게 됩니까? 눌러보시죠. 틀렸죠? 자, 별도 아니죠. 분리입니다. 분리. 회원제 골프장 토지는 분리다. 그 중간에 있는 무슨 법에 의해서 뭐 구분 등록이 된다. 다 쓸데없는 헛소리. 다 필요 없는 소리입니다. 시험장에서는요. 누가 빨리 정확하게 문제를 찍어내느냐. 스피드 싸움입니다. 그렇죠? 시험장에 갔는데 시간이 한 20분 남더라. 이런 사람은 없어요. 모든 시험장에 가면요.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키워드를 딱 보는 거죠. 키워드를 쫓아가자. 예, 회원제 골프장 분리. 자, 그 다음이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운전학원의 자동차 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는 별도 합산과세 대상이다. 자, 이것도 토지를 구분하는 건데요. 쭉 보세요. 쭉 보세요. 자, 키워드 찾기. 자, 자동차 학원용 토지 나왔습니다. 자동차 학원용 토지는 무슨 토지라 그랬습니까? 눌러보시죠. 오케이. 별도 합산 과세 대상 맞습니다.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은 사업용 토지입니다. 그렇죠? 자동차 학원 이 회사가 토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업무용 아닙니까? 즉 사업 용도로 가지고 있죠. 이럴 때는 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분리 과세 대상 토지를 정확하게 지금 우리는 다 암기를 하고 있죠. 맞죠? 그러면 그 분리에서 없는 내용이 나왔다. 그런데 사업용으로 보인다. 그럼 별도로 가시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안에 임야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이다. 자, 키워드 찾기. 자, 문화재. 자, 일단 토지에서 문화재 나오면요. 무조건 분리. 자, 정답은 뭡니까? 틀렸죠. 종합합산과세 대상 아니에요. 문화재 나왔다. 임야가 나왔다. 그죠? 분리. 자, 그 다음이요. 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는 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이다. 자, 키워드 뭡니까? 국방. 예, 밀리터리 나오면 분리입니다. 자, 정답은 틀렸습니다. 별도 합산과세는 아니죠. 자, 국방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이다. 그래서 국방이란 말이 나오면요. 그냥 기계적으로 국방은 말이죠. 우리 전부 다 군대 가기 싫잖아요. 그건 우리하고 그죠? 개인 삶에서 분리시켜야 되죠. 예, 국방은 분리한다. 자, 그 다음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 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이다. 자, 키워드 찾기. 자연공원. 자, 자연공원 나왔다. 그리고 임야 나왔다.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별도 아닙니다. 분리입니다. 분리. 자연공원 나오고 무슨 자연환경 나오고 이렇게 지구를 지키자, 환경을 지키자, 보호하자 이 말이 나오면은 분리입니다. 그렇죠? 자연 생태계는 우리 인간 세계와 분리시켜야 되죠. 예, 자, 그다음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이다. 자, 그린벨트 나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의 생활하고 분리시켜야 되잖아요. 개발을 해서는 안 될 토지니까 이거는 우리 일반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분리시켜야 돼요. 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분리과세 대상이다. 자, 무슨 법에 따라서 뭐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는 자, 다 중간에 쓸데없는 소리 다 걷어치우고 핵심 개발제한구역 임야 분리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안에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는 종합합산과세한다.
물류단지 나왔습니다. 물류단지 나오면 뭐라 그랬습니까? 물류단지 나오면 사업용 토지 아닙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틀렸습니다. 종합 아닙니다. 분리입니다. 분리. 물류시설, 물류라는 말이 나오면요. 그 다음에는 쳐다보지도 말고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 분리입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 예.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과세 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한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정신줄 놓으면 100% 실수하기 딱 좋은 문제입니다. 보시죠.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과세 대상, 오케이. 별도합산과세 대상, 오케이.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한다, 오케이. 예, 맞는 말이죠? 맞는 말처럼 보이죠? 토지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주택은 어떻습니까? 주택은 이거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주택은 주택으로서 재산세를 별도로 과세하죠. 토지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지만 주택은 주택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 관련 없어요. 그래서 주택 부수 토지 있잖아요. 그거는요, 주택하고 주택 건물하고 주택 부속 토지, 부수 토지 합쳐서 하나의 주택으로 재산세를 낸다. 토지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주택은요. 자, 당연히 틀린 거죠. 당연히 틀렸어요. 토지는 맞지만 주택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OX 퀴즈 쭉 달려왔습니다. 자, 시간 나는 대로 요거는요, OX 퀴즈는요, 시간이 있는 분들은 보시고 시간이 촉박하다 그러면요, 기본 강의 있죠. 제가 기본 강의만 듣고 가시면 됩니다. 그 기본 강의에도 제가 마지막에 기출 문제가 있으면 몇 가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분들은 시간이 없다 그러면 기출 문제만 푸시고 아니 기본 강의만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16문제 아마 16문제 맞죠? 시험 문제가 다 맞출 필요 있다 없다? 없다. 10문제만 맞춘다. 그럼 10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최소한의 학습만 하고 간다. 아주 쉬운 것만 학습해서 10문제 맞추고 나머지 6문제는 찍는다. 몇 번으로? 3번. 그런데 내가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OX 퀴즈 한번 싹 다 보시고 그리고 기출문제 해설한 거 그것도 싹 다 보시고 그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13문제 정도는 맞추겠죠? 그러면 나머지 3문제는 찍어라. 몇 번으로? 3번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산세 OX 퀴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